안녕하십니까. 무경서당입니다. 유도주 선생님의 50년간의 체험을 집적해서 요약한 상한론 인증지요라는 책을 글자풀이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도주 선생님께서는 우리 몸의 병리적인 생리적인 그 기전에 있어서 그 핵심을 수기와 화학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집약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생리 병리적인 증을 나눔에 있어서 수증과 화증 두 개로 크게 나누어서 요약해서 풀이해 나가고 있어서 대단히 집약되고 일이관지라고 할까요? 하나로 관통한 견지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수증론 중에서 제3절 수기가 상충했을 때에 나타나는 증, 그 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수기라는 말을 하는데 말이죠. 이 수기로 인해서 우리 몸의 병증이 발발한다. 이 수기라는 게 뭐냐? 분명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는 긴데 우리가 수주지기라는 말을 하죠. 수주지기. 물도 아니고 기의 형태로서 우리 몸에 존재한다. 물의 형태로서 주입되었지만 그것이 기의 작용으로서 기의 역할로서 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해서 수주지기라. 약자가 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기에 대한 개념. 이곳에서 말하는 수기는 수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순수한 수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수기. 고인들이 수기에 대한 개념, 수기에 대한 개념으로서 수기라는 것은 수가 지니고 있는 한기이다. 차가운 기다라고 여겼습니다. 가령 성무기 선생님 주에 성무기 선생님이 수기상충을 풀이함에 있어서 수와 한이 서로 치다박 치매 폐가 한하여 기가 역한다 라고 주를 했다 이 말이죠. 수한이 서로 상박함에 서로 치고받음에 폐한하여 기가 역한다 라고 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수기라는 것은 즉 수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수음. 병리적인 사물로서 만들어지는 수음이다. 전천내 시가 주하기를 수기는 수음에 속하는 것이다. 수음의 무리이다. 그렇지 풀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기라는 것이 수의 한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수음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마치 각자의 설이 그 일반을 하나의 반식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물과 한이라는 것은
왕왕 하나로 함께 통일되어 병을 바란다. 여기서 이 수라는 것은 그 형질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모양, 드러나는 모양을 가리키고, 한이라는 것은 그 성질, 기를 가리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물이라는 것과 한이라는 것은 그 속성 자체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물이라는 것은 어떤 형질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한이라는 것은 그 기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그림자가 어떤 물체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아서 분리해서 나누어서 분리할 수가 없다.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따라서 수기에 대한 개념으로는 이미 그 안에 수음이라는 것도 담겨져 있고, 또한 한기라는 것도 그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그렇죠. 물의 속성이라는 게, 물이 또 한기만 있나요? 물이 열을 포함하고 있으면 물이 열기를 띠는데, 물에 어떤 기를 머금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지는 것인데, 하나로 규정해서 한기다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 못한 견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여기서 말하는 한기라는 것은 병리적인 사특한 기로서 작용했을 때에 상징적인 의미로서 물의 한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겠죠. 그래서 이제 수기라는 것이 크게 수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는 수의 한기를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개의 뜻을 다 머금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기가 상충할 때에 나타나는 증에 대한 그 기전이 어떤가? 수기가 상충했을 때에 나타나는 증은 임상에서 항상 흔히 나타나는 병이자 아주 다발병에 속한다. 수기가 상충해서 나타나는 증은 임상에서 상견할 수 있는 병이자 또한 다발하는 병이기도 하다. 역대의 의가들이 그래서 비교적 아주 중요시하게 여겼죠. 치료 방면에 있어서도 또한 많은 발전하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증은 기상충하는 이 증은 그 원래가 상한론과 금괴요략 방론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것이고, 중경 선생님께서 제출해 내셨습니다. 바로 영계를 위주로 한, 복령계지를 위주로 한 방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치료를 해나가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중경 선생님께서는 복령계지를 위주로 하는 방으로서 방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서 후세에 수기가 상충하는 것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증치하는 기초를 세워 놓으신 셈이다 이 말이죠. 장중경 선생이 영계를 위주로 한 방으로서 상응하는 치료를 제출해내서 이것이 후세 사람들이 수기가 상충한 것에 대한 증치의 기초를 창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바탕을 세워놓은 것이다. 모든 것이 중경 선생님이 확립해 놓았다. 다만 원문 중에 나타나는 영계 방증은 가감하는 화제이기 때문에 화계로서 가감하여 화제하는 것으로 유기적으로 다른 편과 장에 나누어 배열해 놓았어요. 유기적으로 각자 다른 편장에 분열해 놓았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면적인 내용을 장악하기가 어렵게 만들었다. 전면적인 내용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인용할 수 있는
인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게끔 했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영계방증에서 있어의 가감화제하는 것을 유기적으로 서로 다른 편장에 분열해서 놓았기 때문에 우리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전체적인 면을 하나로 요약해서 장악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또 인용해서 쓰는 방법이 없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되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종합하고 균합시키는 것을 진행한다. 즉 제요하고 요점을 이끌어내고 부현, 아주 현묘한 것을 갈고리해서 들추어내고 중경 선생님의 제요와 구현을 요점과 거기 담긴 깊은 뜻을 끄집어내고 아울러 나의 뜻을 함께 섞을참 나의 뜻을 섞어서 하여금 힘썼다. 수기가 상충했을 때의 체계와 그 계열별 방증의 특징으로 하여금 의림에 크게 밝히는 데에 힘써보고자 한다. 그래서 유도주 선생님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그 특징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한론 제67조의 내용은 바로 수기가 상충했을 때의 증과 치료에 대한 것을 논한 것이다. 나는 이 한 조문이 수심병을 말한 대표적인 그 대목을 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심병, 물이 심장에 영향을 미친 병이다. 수심병이다. 67조의 조문을 얘기하는 거죠. 수심병이라는 병명은 서양의학에 있어서 풍심병이라는 병명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것이다. 이 병명이 병의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병증의 특징을, 중점을 드러내준다. 돌출해주고 병의 실질적인 문제를 반영해준다. 그래서 수기능심이라고 하는 명칭에 비해서 수기가 심장을 능멸했다 라고 하는 명칭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아주 료당하니 아주 이해하기가 마땅하니 일견의 변지로다. 한번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명칭이다. 그래서 그 수기가 능심하는 것을 요약해서 수심병이라는 명칭으로서 지금 이렇게 칭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서양의학에서 풍심병이라는 이런 명칭과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 한 조문의 원문에 관하여 원문은 상한함에 한사로 손상당함에 혹 토시키거나 혹 하시킨 뒤에 심하가 역만하고 기가 흉으로 상충하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찔 캄캄하고 맥이 침긴하며 잠기고 긴하며 발한이라도 시키게 되면 경맥을 고동시켜서 몸이 진진 요한다. 진진진 떨치면 떨쳐 진진하면서 흔들릴요. 진진 몸이 흔들리게 된다. 이럴 때에 복룡계지 백출 감초탕으로 주지한다 하는 것에 관하여 글 중에서 말한 약토 약하라는 것은 먼저 점찍어내었다. 이 증의 기미가 여기서 나타나는 증의 기미가
허하고 허하면서 실함이 허함에 속하고 실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드러내었다. 토시키고 하시켰으니 깎아냈기 때문에 허한 증이라는 것을 이미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심량이 먼저 허한 상태이다. 심량이 먼저 허한 상태에서 그런 뒤에 비로소 수심병이 발생함이 있게 된 것이다. 심량이 허함으로 인해서 기가 상충해서 수심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수기가 상충했다는 것이 이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냐? 심장은 화에 속하고 양중의 태양에 해당한다. 위로 가슴에 거처하며 가슴의 위치에 있으며 잡을 병 잡고 있다. 화양이라는 권위를 잡고 있고 진섭 하초의 수한지사 하야 불감 월 전지 일보 한다. 진섭 번개진 이거는 치다 섭자입니다. 치다 으르다 섭 벼락 치듯이 으르는 겁니다. 겁을 주는 거죠. 하초의 수한의 사기들로 하여금 하초에 있는 수한의 차가운 사기들에게 벼락치듯 을러서 감히 울의 전지를 넘어오지 일보라도 넘어오지 못하게 한 그런 호통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심장화이다. 심장은 화에 속하며 양중에서도 그 핵심 태양이다. 위인 가슴에 머물러 있으면서 화양의 권위를 잡고 있으면서 하초 수한의 사기들을 벼락치듯 을러서 감히 울의 전지의 영역으로 한 보도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 뇌지라고 표현을 했네요. 태양이 머물러 있는 곳을 우레와 같은 연못이다. 번개로 쳐서 그 수한의 사기들로 하여금 꼼짝을 못하게끔. 그런데 지금 토시키고 하시키고 남은 뒤에 완벽한 기가 없다는 것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완벽한 기가 없다는 것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심량이 한번 허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한을 좌진시키는 꺾고 누르는 수한을 좌진시키는 누를 친 꺾고 누르는 권위가 실세했다. 세력을 상실했다. 그런 셈이 됐다. 이 때문에 하초에 있는 수한의 음기가 곧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그리하여 이에 수심병이 발생함이 있는 것이다. 그 태양의 권위, 심장이 그 토시키고 하지시킴으로 인해서 그 세력이 권위가 많이 실세됐다는 얘기네요. 많이 빠져나가서 허해진 상태다. 그것을 틈타서 한한 수기가 올라타는 그런 기회가 발생했다. 근세의 의술을 하는 자들은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아서 단지 알고 있을 뿐이다. 심장이 혈맥을 주장하고 모든 맥은 심장에 이어져 있다 라는 것만 알고 있어서 발생하는 바의 것이 심혈관이 어조해서 생기는 심교통과 관심병만을 알고 있다. 단지 심주 혈맥하고 제맥이 심장에 이어져서 있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혈관 어조에 의한 어자는 엉기다
혈액이 소통되지 못하다. 엉겨 막혀서 된 심교통과 관심병에 대한 것밖에 모른다. 그런 것만 안다 이 말이죠. 그리하여 도리어 알지 못한다. 진짜 심장의 생리적인 특징이 바로 양기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대단한 견해입니다. 서양의학적인 조직적인 물질적인 구조로서만 혈관의 심교통, 관심표, 어혈이 막힘으로 해서 생기는 병증으로만 인식하는데 사실은 이 심장이라는 것이 바로 그 엄청난 양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심장의 생리적인 특징이 바로 양기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소문 6절 장상론에 심이라는 것은 생명의 뿌리요 신령스러움이 변화무쌍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양중의 태양이고 양중에서도 태양과 같은 것이고 하기에 통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이죠. 소문 6절 장상론에 바로 이 단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심장은 생명의 근본이요 신령스러운 변화를 주재해 나간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심장이 이렇게 큰功能,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양기의 공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양기에 의해서 생명의 근본이요 신령스러운 변화를 만들어 내가는 원천이 된다. 그 양기라는 것이 여기서 양기라는 것은 심장이 끊임없이 활동하는 활동력을 생산해낸다 라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겠죠. 양기 끊임없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때문에 심장은 화장에 속하고 위로 가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가슴과 화는 모두 양에 속한다. 그러므로 심장을 일컬어서 양중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다. 심장이 양기를 주장함에 있어서 제 첫 번째 1위가 된다. 첫 번째 자리가 된다. 첫 번째 자리고 심장이 혈맥을 주장한다는 것은 제 두 번째 자리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이 바로 박동하는 양기, 온양지기 끊임없이 박동하면서 열을 발생시키죠. 심은 혈맥을 주장하고 심은 신령스러운 신지를 주장하니 이런 모든 것은 심의 양이 주도하는 작용과 더불어 관련이 있는 것이다. 모두 이 심양이 활동력으로서 박동해 나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혈맥도 돌아가는 것이고 신령스러운 신지도 발휘하는 것이다. 만약에 심양이 망실되기라도 한다면 곧 박동을 멈추게 될 것이고 혈맥은 멈출 것이고 신지 또한 소멸되지 않냐. 바로 그 심양의 그 원천적인 활동력을 품고 있는 마치 아까 우의 전지라는 말로 표현했네요. 끊임없이 샘솟듯이 나오는 전지와 같은 여기서 말하는 수심병은 왜 생기느냐? 바로 심양이 허한 것을 위주로 한다. 심양에 달려있다. 그래서 심양이 허하게 되면 유발하게 된다. 끌어들일 유. 수한의 사기가 아래로부터 상충하여 심흉의 양기 혈맥의 유통을 타격하게 된다. 심흉의 양기와 혈맥의 유통을 타격하게 된다. 그래서 핵심은 심양의 기운이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그 기본 원천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동시에 인가이, 인가이, 응당 또 이런 것을 살펴야 한다. 수심병을 바라보는 동시에 반드시 중초의
방수 대패적 비토를 비토와 하초 관리 수기적 신양 표현료 송이 무력하야 불능 제복 수한지사 수한인데도 글자가 잘못됐네요. 한자죠. 수한지사 수한지사 상행 역 대유 반대로다. 문장이 이렇게 길어요. 동시에 응당 바라보아야 한다. 수심병의 동시가 왜 또 여기 또 나와요? 이게 동시 말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중복되게 나오죠. 동시에 수심병 칸따오 수심병을 바라본 수심적인 입장에서 수심병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동시에 반드시 중초에 그 물을 막아내는 큰 방죽의 역할을 하는 비토와 그리고 하초의 수기를 관리하는 신양 또한 표현 드러낸다. 송이 무력함을 송이하여 풀어질 이완된다. 풀어지고 이완되어 힘이 없어서 수한의 사기가 상행하는 것을 제복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제어하여 굴복시킬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도 역시 여기에는 크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도 크게 관계되어 있다. 단지 그 심량만 허해진 것이 아니라 그 방죽 역할을 하는 중초의 비토와 하초에서 수기를 관리하는 신의 신양이 늘어지고 해이해져 힘이 없음을 드러내어 수한의 사기가 상행하는 것을 통제 굴복시킬 수 없는 것도 역시 크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된다. 함께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심장만 문제가 아니라 중초의 비토의 기와 하초의 수기를 관리하는 신양도 역시 무력해져서 온 것이다. 심하영만이라고 한 말 중에서 여기라는 이 한 글자는 그 뜻이 쌍으로 관련되어 있다. 두 개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즉 이미 하나는 가르쳤다. 수기가 상력하는 병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상응하는 병증을 도출해내고 있다. 상응하는 병증을 도출해내고 있다. 수기가 상력하는 병기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 상응하는 그 상역하는 증상, 상역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또 도출해내고 있다. 여기서 만이라는 것은 창만함이다. 그래서 혹은 비만함이라고도 한다. 바로 상복부의 기기가 비색 딱 막혀서 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다. 상복부의 기기가 딱 비색 막혀서 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득 꽉 찬 이런 것이다. 따라서 창만하고 불통하는 증을 드러내는 것이다. 심하가 영만한다는 것에 대해서 옛날 주에 풀이하여 이르기를 심하를 위완지간에 나타나는 증후라고 풀이를 하고 있다. 위밥통 그 사이에 심하라는 것이 바로 위완지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심장의 양이 허하여 나타나는 증의 하나이다. 심장의 양이 허해서 나타나는 증의 하나이다. 그래서 상이 허하여 기가
내리지 못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중만한 것이다. 심장이 머무는 그것 중이 많아다는 것이다. 무릇 심장병에 있어서의 심화 통과 비만함을 잘못 진찰하여 위완병이라고 한다. 위만병이라고 여기는 것이 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비교적 많다. 하하. 심장병으로 인한 심장병에 있어서의 심하통과 비만함을 잘못 오진하여 위완의 병이라고 여기는 것이 임상에서 보이는 것이 비교적 많다. 의자들이 불갑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아주 미묘한 차이를 지금 지적해내고 있네요. 보통 심하하면 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전부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고찰에 보건대 심의 양이 위에서 허하고 수한의 기가 중에서 동하니 그러므로 기상충흉함이 있는 것이요 직범 리궁지 변이로다. 곧바로 리궁을 침범하는 그런 변고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리궁은 불발글 리 주역에서 말하는 화를 가리키죠. 화궁, 심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한의 중초에 있는 수한의 기가 발동하여 위로 치받아서 곧바로 리궁을 범한 변고가 생긴 것이다. 중경 선생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충함이 기가 가슴에 충한다는 구체적인 현증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지금 특별히 아래에서 이것에 대해 보충 기술하고자 한다. 흉이라는 것은 심장의 궁성이다. 바로 양기가 모여있는 곳이다. 그래서 고학산이 이른바 광망사사 중에 단각 일단 태화지 원기 상취 2로다 라고 한 것이다. 빛의 광선이 까끌하기 망자인데 빛의 번쩍이는 뻗쳐나가는 광선이 사방으로 쏘니 단지 하나의 큰 태화의 원기가 태평화한 원기가 서로 취해 있는 것을 느낄 따름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태화지 원기, 광망, 마치 태양처럼 거기에서 모든 기가 뻗쳐나오는 근원이다. 광망. 지금 심장양이 수한의 사기에 막히는 바가 되었으니 즉 흉중이 만민함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 심장의 궁성인 심장이 도처하는 그 궁성하니 만민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즉 여기서 심하 비만이라는 것은 심장이 거처하는 궁골인 흉중이 그득 확 막히는 것이다. 그래서 혹은 겸하여 드러낸다. 별기와 동통함을 드러낸다. 별기, 아주 답답한 꽉 막힌 그런 기분과 동통을 나타낸다. 별기, 답답할 별. 폐 또한 흉중에 머물면서 행사한다. 치절하는 절도를 다스리는 영을 행사한다. 치절을 행하는 영을 다스린다. 이때에도 수한이 폐를 능멸함에 금이 한해져 진액이 엉겨붙게 된다. 그리하여 즉 해소를 하고 기천하고 담연함이 담과 연을 배출하는 것이 비교적 많다. 면부는 허부, 붕 떠서 허하는 등의 증을 드러낸다. 기즉 일어나면 두션 머리가 아찔한다라고 하는 것은 병인의 머리가 훈하면서 횡 돌아서 마치 그 안개 속으로 맑아지지 않으면서 무거워짐을 가리킨다. 이것은
능히 정화할 수만 있지 고요히 누워 있을 수만 있지 감히 기동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일어나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현훈을 조성하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심장과 비의 양이 허하여 청량의 기가 상량 청규 위에 맑은 구멍들을 눈과 귀와 코 청규 맑은 구멍이죠. 맑은 구멍들을 길러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요. 원본에는 이것이 교자로 나왔는데요. 잘못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 양자로 바꿔야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는 수기가 상충함에 음이 와서 양을 때리니 청량은 이미 허한 데다가 또 억누름을 당하니 따라서 두현하게 되는 것이다. 두 가지 원인이 되겠네요. 심량이 허해서 청량지기가 그 청규를 길르지를 못해서 또 하나는 수기가 상충해서 그 양을 때림으로 해서 청량이 억눌림을 당해서 펼치지 못하니까 두현한다. 우리들은 임상을 통해 임상을 결합해서 관찰하고자 한다. 수기가 상충함에 두목이 머리와 눈이 오히려 이런 현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눈에 검은 꽃이 보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코가 막힌다든지 또는 향취를 냄새를 맡지 못한다든지 등과 같은 오관과에 걸친 질환을 드러내게 된다. 기상충으로 인한 그 증세로서 두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와 같은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 그에 대한 실례를 지금 이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수현 이름인데요. 거울 나타나요? 서수현이라는 현의 농민인 이아무개라는 사람 56세 코가 막히는 증을 앓고 있어. 더욱이나 늦은 밤에는 더욱 심해진다. 이것이. 그래서 단지 입으로써 코를 대신해서 호흡을 한다. 따라서 구강이 건학함이 마르고 마를학 바짝 마르는 것이 아주 심하다. 우연히 심계함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요청했다. 천녀 위치 나에게 치료를 요청했다. 살펴보니 수기가 능심한 심장을 능멸한 증에 해당하더라. 주었다. 영계 출감탕 5첩을 주매 복용을 마침에 비색증이 그에 따라서 다 나았다. 창녀중학의 이모라는 나이가 이미 불혹의 나이인 사람이 창녀중학 시망마경을 눈에 보는 망마경을 알았다. 물건을 바라보매 오른쪽 상방으로 흑색의 물체가 차게 막을 차 덮을게 흑색의 물체가 막아서 덮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지를 않더라. 일찍이 익기 총명탕과 지국 지황탕 등의 방을 복용했지만 무효하다고 말하더라. 내가 그 얼굴을 살펴보매 그 얼굴이 거무스레하고 혀가 수혈이며 혓바닥이 반지르르 수하고 맥이 현하면서 또한 심계하고 두훈하더라. 그래서 변증하기를 수기가 상충하여 몽패 청량을 덮을몽 가리울패 청량을 가리운 증으로 변증을 했다. 위소하기를 풀이를 하기를 그에 대한 처방을 얘기하는 거죠. 풀다소 해결책을 지어내기를 영계 출감탕에 가 택사하는 것으로 처방을 했다.
소를 냈다. 소를 냈다는 얘기는 그에 대한 해결방을 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 박자도 택사 이 사자의 잘못으로 보여진다. 원문에 약복 30여제 함에 대략 30여제를 복용함에 눈앞에 나타났던 검은 꽃이 소실되어 보이지를 않았다 해서 치료됐다는 얘기죠. 임상에서 관찰한 것을 근거로 해볼 때에 수기가 상충했을 때에 또한 왕왕 다음과 같은 것도 드러낸다. 인후가 원활하지 않아 매핵기증과 유사한 것과 경색 후중 목구멍이 꽉 막히는 것과 토해도 토해내지가 않고 상처도 상처지지가 않는 이와 같은 증도 왕왕 함께 나타난다. 문혁 이전에 내가 데리고 있던 학생이 성자광이라는 곳에서 성자광에서 실습을 할 때에 광물관자가 들어간다 말이죠. 모생이 그 학생이 한 백성의 부인을 백시라는 성의 부인을 치료했다 이런 것 같아요. 백시라는 성을 가진 부인을 치료했다. 치료했는데 매핵기를 앓고 있었다. 경전에 금괴에 반하후박탕을 쓰라고 쓰는 것을 시행했다. 경과했다. 우선 진할 경자죠. 금괴에 나오는 반하후박탕을 사용하는 것을 진행하였고 이미 3번을 나아갈진 진첩을 했는데도 사호 무효하더라. 조금도 털럭만큼도 효과가 없더라. 이에 돌릴천 나한테 돌려와서 진찰을 돌려왔다. 나한테 진찰해 줄 것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다른 데로다가 전환 시켜왔다. 그 맥을 눌러보면 현맥이 나타나는 거죠. 현맥. 그 설태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 설태를 보는 것을 아주 중요한 진찰법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배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설태이니까 위의 상태. 설태를 보면 수할 물처럼 매끄럽고 물방울 떨어지려고 한다. 물방울이 질질질 나오려고 하는 것과 같다. 하하. 나는 변증하기를 수기상충증이라고 변증했다. 인후에 목과 목구멍에 수한에 의해서 비색당한 바가 되어서 막힐색 인후가 수한으로 인해서 막히는 바가 되었으니 담기에 의한 증이 아니다. 이에 계지, 복령, 백출, 자감초, 연복, 오제를 계속 복용하며 인후가 통하여 원활해졌고 병이 이미 나았다. 모 학생이 의아해하면서 참 신비롭다라고 의아해하면서 물으며 말하기를 반하후박탕이 바야흐로 무엇 때문에 효과가 없었는 것인지요. 내가 말해주기를 반하후박탕은 담기가 위로 응결해서 생기는 후비증을 다스리는 것이고 영계출감탕은 수기가 상충해서 오는 후비증을 다스린다. 이 사람의 증은 맥이 현한 것으로 봐서 뭔가 수음 같은 것이 막혀있는 것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혓바닥이 수설인 것이 그 증후이다. 잘못 담기라고 여겼으니 비록 그 차이가 아주 작은 호리지 차이이긴 하나 그 잘못은 천리 어긋나는 것은 천리만큼 어긋나게 된 것이다. 시작의 차이가 아주 허리의 차이지만 결과의 잘못됨은 천리를 어긋나게 된 것이다. 리자가 이게 마을 리자가 송리자가 나왔죠. 송리자. 상충. 천리 마을 리자죠. 마을 리자입니다. 마을 천리. 모 학생이 탄복, 감탄, 굴복하더라. 맥이 침긴한 것과 맥이 침긴하다에서 여기서 침하다는 것은
리증을 주장하고 또한 숙병을 주장한다. 맥을 살피는 게 아주 중요하군요. 이 맥에 대한 정밀한, 맥이 침한 것은 리를 주관하고 또 숙병을 주관한다. 리이자 숙병이다. 현긴한 것은 한이요. 한함이다. 침긴함은 바로 수한이 수한으로 병이 됐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기가 상충했을 때의 그 증에 대한 치료에 대한 예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